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일본에서 데뷔한 아이돌 그룹이 정작 일본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을 배신하고 한국 문화를 달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아이돌 그룹 니쥬가 일본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심코한 행동이 일본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니쥬는 JYP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일본 현지화 9인조 걸그룹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 재팬이 공동 기획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먼저 2020년 12월 일본에서 데뷔해 활동하다가 2023년 10월 한국에서 한국어 앨범으로 정식 데뷔했죠. 멤버들은 모두 일본인들로 이루어졌지만 한국 소속사의 걸그룹인 만큼 모든 트레이닝과 프로듀싱 및 앨범 준비도 전부 다 한국에서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본 활동이 없을 때는 멤버 전원이 한국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멤버 전원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한국인 스태프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멤버들은 한국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 만큼 팬들과 1시간 이상 오직 한국어로만 유창하게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니쥬 마코입니다. 그런데 니쥬가 출연한 일본 방송 아라시 니시아가레에서는 퀴즈를 맞추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임에 도전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순서가 되자 MC를 맡은 일본 방송인들과 출연자 전원이 그릇을 손에 들고 식사했지만 니쥬 멤버들은 그릇을 식탁에 둔 채 고개를 숙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은 니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그릇을 들지 않고 먹다니 예의라고는 없는 못 배운 것들이다. 개처럼 먹지 마라 더럽다. 어떻게 고개를 들고 먹는 애들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개처럼 먹기 대회인가? 일본인이 일본식 매너로 먹으면 조선인에게 처맞으니까 조선식 매너로 드셨나요? 개같은 걸그룹이네. 한국 돈으로 키워졌으니 한국 아이돌이나 다름없는데 제대로 된 일본식 예절을 저들이 알기나 할까. 조선의 영혼을 판 조선 아이돌이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릇을 들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간주하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면 개가 밥 먹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때문인데요. 니쥬는 한국식 아이돌 트레이닝을 받으며 한국에서 오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식 식습관에 익숙해져 당연하게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을 이를 큰 문제처럼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한중일 세 나라는 젓가락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숟가락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숟가락 없이 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입에 밥을 퍼넣는 식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숟가락 문화는 전 세계에서 단연 우리 민족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하지만 중국과 일본 역시 한때는 우리나라처럼 숟가락을 사용했습니다. 대체 일본과 중국의 숟가락은 왜 문화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숟가락은 약 5,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도구입니다. 고대 시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숟가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명나라 시대에 숟가락이 식생활에서 사라졌으며 현재는 숟가락과 국자의 기능을 겸한 도기 재질의 랭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2세기에서 14세기 무렵에 숟가락이 식생활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현재는 한중일 3국 중 유일하게 한국말 숟가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숟가락과 젓가락의 병용은 한국의 특징적인 식도구 문화라 할 수 있죠. 밥과 국은 숟가락을 주로 사용하고 반찬은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으며 숟가락은 식사 내내 젓가락을 보조합니다. 특히 한국은 탕류나 국류가 많아 숟가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식사의 절도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한국은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식탁에 가만히 놓고 떠먹는 것이 예절이며 들고 먹을 경우 상놈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반대로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는 게 예절이고 식탁에 놓은 채로 먹으면 개나 바닥에 그릇을 두고 먹는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일본은 밥그릇을 입 가까이 대고 젓가락을 사용하며 국을 먹을 때도 그대로 들어 직접 마십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숟가락이 사라진 데에는 조금 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쌀은 자포니카라는 찰진 품종인데 밥의 찰기가 너무 많아 밥그릇에 달라붙어 있으니 숟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고 젓가락으로 떼어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인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 나라현에 자리한 일본 왕실 유물들의 보관 창고 휴소인에는 756년 쇼무왕이 죽자 왕비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숟가락을 비롯한 칼, 거울, 무기, 옥칠, 공예품, 악기 등 600여 종의 애장품을 49제에 맞춰 헌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옛 일본 왕가에서는 숟가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일왕의 식탁을 찍은 영상 자료에도 놀랍게도 우리의 잔치밥상을 연상케 하는 식탁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일본 왕실에는 숟가락이 존재했으며 평민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장벽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죠. 숟가락이 싫어서 안 쓴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쓴 것입니다. 한국은 금속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이 발달되어 음식의 온도감을 오래 지속할 수 있었고 음식이 뜨겁게 유지되는 열전도율이 높은 그릇이었기에 들고 먹기가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반면 당시 일본인들은 도자기를 만들지 못해 나무로 된 그릇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조선에선 일반 민가에서 쓰이는 수준의 막사발이 일본에선 고위층들끼리 주고받는 선물로 쓰였고 현재까지 일본의 국보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도자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나무로 만든 밥그릇도 국그릇도 가벼워서 먹을 땐 그냥 그릇을 들고 먹으면 그만이니 숟가락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민족이 오랜 세월에 거쳐 수저를 사용하는 독특한 식도구의 문화를 발달시킨 것은 명절 음식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 명절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떡국과 팥죽 역시 숟가락이 꼭 필요한 음식이죠. 전통 음식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숟가락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한민족은 밥을 비롯해서 국과 찌개를 따뜻하게 해서 먹는 온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은 젓가락과 함께 발전해오며 한국인의 필수 식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젓가락의 경우에는 한중일 모두 사용하지만 물론 이 젓가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서양인들이 놀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주로 나무나 플라스틱과 같은 가벼운 재질로 젓가락을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금속 재질의 젓가락을 선호합니다. 금속 젓가락은 위생적이고 섬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무나 플라스틱 젓가락에 비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가늘고 납작해서 조절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젓가락질에 능숙한 아시아인이라도 한국식 젓가락을 사용하기 어려워합니다. 서양 의사들은 한국인의 손기술이 뛰어난 이유에 대해 매우 정교한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교한 젓가락에 더해 숟가락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 더욱 놀라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숟가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금속 젓가락과 숟가락은 한번 사용해본 외국인들은 꼭 기념으로 하나씩 사간다고 합니다. 건더기를 건져 먹기에도 국물을 먹기에도 깊이와 넓이가 딱 들어맞는 한국 숟가락이 매우 사용하기 편해서라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이 외국인들 눈에는 신기하기만 하다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한국 문화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인과 함께 성장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